반갑습니다. 과사람과학과 최수진입니다. 오늘은 영재원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재원이라든가 또는 영재학교가 평가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영재원의 전형 일정 더불어서 수학과 과학의 기출문제 분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영재원의 평가 기준 변화를 먼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흔히 영재원의 최상위라고 하는 두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되겠는데, 특히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2020년도 11월에 입학 전형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 문항을 대폭적으로 변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으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과학고 역시나 수학, 과학의 이제 단일 교과를 넘어서는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협업적 태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올해 연도 2021학년도죠. 7월 11일에 한가영과 대과영에서 2차 전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형 문제의 대표적인 문항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가영에서 이제 출제된 문제입니다. 아마 한가영 친구들 그 문항을 보았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교과 내용 문제 보다는 영재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유형의 문제다라고 감을 조금 잡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는 영재원 경험치가 조금 없었던 친구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생소한 문제 유형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아마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데카르트 잠수함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장치를 제시를 했고, 이러한 잠수함이 가라앉고 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손을 대지 않고 잠수함을 작동시킬 수 있는 이유와 그 원리를 기술하게끔 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 문항에는 기본 개념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부력, 밀도, 그리고 보일의 법칙, 그리고 유체의 특성. 자, 키워드를 쭉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가 중등 교과 내용 안에 있는 교과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다소 열린 문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방법적인 것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정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앞서 우리가 그 계산 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답 개방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전공 적합성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문제의 답을 기술할 때 다양한 범주를 적어내게 되면 개방성, 즉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 한가에서 올해 연도 2차 전형 문제가 영재원에서 쭉 진행되었던 열린 문항으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항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초등 영재원에서 나오기도 했던 기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연이어서 대과영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과영 2차 문항은 아이들이 그래프와 표를 본과 동시에 조금 안도감을 가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2 교과 과학 안에 있는 수권과 해수의 순환 파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와 위도에 따른 온도 분포, 그리고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차이점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각 위치별에 따른, 즉 위도별이죠. 자, 위도별에 따른 수심의 그 수온 분포를 그려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한가형 문제하고 대과형 문제를 조금 비교해 본다면 대과형은 교과 개념 위주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류, 그리고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 변화, 그리고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고 개념을 도입시켜서 찾아내는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대과형도 과학 계열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한과형과는 다르게 교과 개념을 충분히 학습한 친구라면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문항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전체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은 창의적 과학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창의적 과학 인재라고 함은 이런 거예요. 과학적인 개념은 기본 배경이고요. 기본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다가 탐구적인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춘 과학적 소양과 더불어서 과학자적인 인성 그리고 진로 진학까지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는 과학적 능숙함을 갖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창의적 과학 인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재원의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영재학교, 그리고 그 아래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영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문항들로 평가 시험 체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평가 기준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재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과 선발 방법이 급변했는가?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가 변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 되고요.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교육 패러다임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변화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반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오히려 약화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그 부분이 바로 문해력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과거에 우리의 평가 방식들은 객관식 문제 유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단일화된 평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지금 현재는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를 갖추는 이유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약화된 부분, 즉 문해력을 다시 한 번 더 증명받기 위한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에서도 서술형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산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글쓰기를 신설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논리 정연하게 특히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잘 기술해낼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해력이 되고요. 자, 이러한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첫 걸음의 현장은 바로 영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